자, 지금부터 피부 미용사 무료 자격증 4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80유형 제12유형 디클렌징 제품 및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디클렌징은 화장품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디클렌징 우리 제품 첫 번째 우리 디클렌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물리적인 방법은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노폐물이나 피지 등에 흡착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물리적인 방법에 사용되는 디클렌징 제품으로 스크럽제와 고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럽제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스크럽이란 문지르다, 비비다, 제거하다 라는 뜻으로 대부분 미세한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되도록 피하고 손끝에 약간의 압력을 주어 연마작용에 의해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세한 알갱이를 통해서 연마작용을 통해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죠. 자, 보통 그렇기 때문에 3분 정도 물을 적셔주며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고마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얼굴에 바른 후에 고마지는 건조되면 근육의 결 방향, 또 근육의 결대로죠. 근육의 결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주면 됩니다. 크림이나 우리 필링 젤 타입의 경우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즉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피부에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 후에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한쪽을 고정시킨 뒤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다시 안에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근육결에 따라 가볍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여드름 피부나 노화 피부에 사용하면 좋겠죠. 다만 우리 크림을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 문지르기 어렵고 피부의 건조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화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각질층에 부착되어 있는 오래된 피지나 노화된 각질을 가수분해 또는 이온화를 통해서 분해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효소와 AHA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효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피부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시술한 후에는 반드시 진정관리가 필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스티머를 이용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과 파우더 제품의 가루 형태의 효소제는 적당량의 물과 함께 충분한 거품을 낸 후에 앞면에 도포하고 크림 형태의 경우는 그대로 얼굴 전체에 일정한 두께를 펴서 바른 후에 15에서 20분 후에 해면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파파야에서 추출한 우리 파파인이 주로 사용되고 효소는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 또는 거친 피부 등에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화학적인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우리 효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시술한 후에 반드시 진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스티머를 이용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즉 스티머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HA는 여러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과일산으로 각질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켜서 자연 탈락을 유지시키는 딥 클렌징제로 화장품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민감한 부위를 제외하고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면 됩니다.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반드시 진정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AHA도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정팩 관리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세 번째가 있죠. 의학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 피부관리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병원에 근무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서 한번 보면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화학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노화 각질층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 피부 박피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디클렌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 화장품을 이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2. AHA를 이용한 디클렌징의 경우 스티머를 이용한다. 3. 피부 표면에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성분의 침투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4. 기기를 이용한 디클렌징 방법으론 석션, 브러싱,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등이 있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쉽게 여기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내가 앞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우리 디클렌징은 화장품과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고 1번은 맞죠. 두 번째 AHA를 이용한 디클렌징의 경우 스티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팩 관리를 한다고 했었죠. 지금 그럼 스티머를 이용하는 건 뭐였죠? 바로 효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1번에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보기 3번 보죠. 피부 표면에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성분의 침투를 높이는 효과를 갖죠. 또 우리 디클렌징 방법에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석션이나 브러싱, 디스인크레테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됩니다. 2번 디클렌징 시술 과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1. 깨끗이 클렌징이 된 상태에서 적용한다. 2. 필링젤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포한다. 3. 고마지 타입은 팩이 마른 상태에서 근육결대로 가볍게 밀어준다. 4. 디클렌징 단계에서는 수분 보충을 위해 스티머를 반드시 사용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디클렌징은 우리 깨끗이 클렌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 필링젤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포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우리 고마지 타입은 팩이 마른 상태에서 근육결대로 가볍게 밀어준다고 했었죠. 자, 3번도 맞습니다. 4번에 우리 디클렌징 단계에서는 수분 보충을 위해 스티머를 반드시 사용한다. 자, 스티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디클렌징 단계에서 효소 타입일 때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즉 무조건 다 디클렌징의 모든 게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효소 타입일 때만 사용되는 것이죠. 스티머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꼭 챙겨두세요. 자, 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디클렌징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클렌징은 깨끗이 클렌징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 민감성 피부나 염증, 농포, 다른 개방성 상처 부위에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나치게 자주 하면 유분과 수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성과 정상 피부는 주 1회, 모공이 넓고 유분이 많은 피부는 주 2회, 건성 피부는 2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포가 발생할 경우 그 부위를 젖은 솜으로 닦아내고 진정 스킨 토너로 스프레이 하거나 또는 화장솜에 적셔 부분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술 후에는 모공 관리 제품인 스킨 로션 또는 영양크림, 수분크림 등으로 보습을 해주고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보호를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과다 생성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도록 한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디클렌징 주의사항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13유형 화장품 도포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화장품 도포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로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 두 번째로는 피부 보호 작용, 세 번째로 우리 피부 분비 기능의 정상화, 즉 정돈 작용이죠. 네 번째로 피부 청결, 즉 세정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활성화 작용은 우리 연령 증가로 인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피부 생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세럼이나 에센스, 로션 등에 의해서 피부 유효 성분을 첨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피부 보호작용이 있는데 피부의 보호막인 우리 피지막을 보호하고 외적 자극으로부터 즉 건조나 습도, 바람이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피부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화장품을 도포하게 되는 것이죠.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화장품 도포의 목적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로션이나 크림이나 우리 에센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피지 분비 기능의 정상화, 즉 정돈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수를 활용해서 세정작용으로 인한 유수분의 부조화 또는 pH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천연보습인자인 우리 NMF 성분이나 피지 분비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피부 청결을 줄 수가 있죠.
자, 우리 피부 청결은 세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표면의 오염이나 노폐물, 장기간 축적된 메이크업 잔유물 등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피부 관리의 다음 단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세안 비누나 클렌징 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젤, 클렌징 워터 등이 여기에 있다고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장수의 도포 목적 및 효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 피부 분래의 정상적인 pH 밸런스를 맞춰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자, 2번 죽은 각질 세포를 쉽게 박리시키고 새로운 세포 형성의 촉진을 유도한다. 3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수분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번 항상 피부를 pH 5.5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준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옳은 것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문제는 화장품의 도포 목적이 아니고 화장수의 도포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화장품 도포 목적과 효과 중에서 우리 세 번째 우리 피지 분비 기능의 정상화가 있었죠. 정돈작용이 있었죠. 그때 우리 화장수를 이용하죠. 자, 화장수를 이용할 경우 세정작용으로 인한 유수분의 부조화 또는 pH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장수의 도포 목적은 피부 본래의 정상적인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문제 꼭 챙겨두세요. 2번 화장품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 1.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용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3.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4. 인체에 대한 양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우리 화장품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뭐가 될까요? 우리 화장품 사용 목적에는 우리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즉 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용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죠. 또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인체에 대한 양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건 아니죠. 양리적인 효과라는 건 치료와 처치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거는 바로 의약품과 관련된 얘기죠. 즉 화장품의 내용이 아니고, 보기 4는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리적인 효과는 화장품과는 관련이 없는 의약품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험 출제 부분이 높은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 5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